자, 임실 관철 현장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작업이 진행되고요. 안쪽에 다락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오늘 창호가 들어오니까 창호 걸고 부지런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내장자재 도착했습니다. 내장자재가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자, 어마어마한 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뭐 오늘은 하루 종일 정리하고 자재 받고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는 겨울철용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계용 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계용 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했다가 돼지 꼬리에 담아서 물을 데워서 쓴다고 해도 너무 추울 때는 발포되다가 얼어버릴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동계용 폼을 사용을 하시면 불량률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동계용 폼을 하시고, 자, 내부 작업 인테리어가 진행이 되는 동안 저는 창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창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공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높은 자리, 천정틀을 하고 나면 설치할 수 없는 높은 자리부터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정틀이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자리는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항상 일의 순서를 정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피스가 다 체결이 되어 있고 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면을 맞추기 위함인데, 요 위에 보면 볼트가 하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볼트가, 자, 이렇게 볼트가 하나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볼트를 시공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현재 폼까지 써서 피스를 쳤지만 판넬은 시공이 되면서 유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격이 있어야 이 앞날개가 순날개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떴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밀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면 손을 대보면 대략 한 3mm 유격이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볼트를 싸서 최대한 이렇게 면을 잡았고요. 이 상태로 굳으면 떼내고 내장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을 싸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폼을 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스를 다 이음에 박아서 면을 잡아도 폼이 굳으면서, 그리고 판넬이 성질이 있습니다. 좌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질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옆에서 보면, 자, 지금 거의 붙었는데 지금 1mm 정도, 1.5mm 정도 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속고를 맞추겠지만 3, 4mm가 떠 있다면 속고를 맞출 수가 없고요. 물론 투프레임이 치는데 뭔 상관이냐? 맞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을 내가 짓거나 아니면 남의 집을 지을 때 잘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면이 안 맞았다 하면 폼을 쏘시고 나무를 대시고 반대편에서 볼트를 쏴서 면을 잡아주시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천정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합판으로 트러스를 짜고 하면 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상부에 트러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됐기 때문에 상부에 트러스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전공구를 타고 위로 다니실 때, 자, 안전하게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다니면 흔들려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걸 밟게 되고요. 이 상은 아무리 해놔도 밑에서 위로 박았기 때문에
또 밟으면 툭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이 점 유의하셔서 항상 합판 틀어서 작업할 때는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자, 큰 창들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이고 이제 문 남았고요. 다락 위에 창 남았고 그렇습니다. 자, 또 부지런히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문 시공입니다. 전에는 사춤이라고 해서 이 사이에 시멘트 혹은 시멘트와 스티로폼을 섞어서 넣어서 채워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폼을 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요. 그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춤을 했는데, 자, 저희는 우레탄 폼 지금 하부 단열하고 남은 폼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얼기설기 하지만 꽉꽉 밀어서 채워서 문이 흔들림이나 아니면 결로가 생기지 않게 문틀에 최대한 이렇게 채워서 폼을 다 쏴줍니다. 쏴주기 때문에 이 사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서 하는 것과 안 해서 하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귀찮아서 안 하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폼이 아무리 좋은 걸 쏴도 폼에 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압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춤은 다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겨울이라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하부는 안 합니다. 왜냐면 하부는 사람이 발을 딛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레탄 폼을 꽉 채워서, 그리고 하부의 결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목시 같은 거에 100% 결로가 안 생긴다고 해도 문에 살짝 며칠 정도의 결로에서 끝나야지, 이게 흘러서 바닥이 물이 고여서 얼어버리면 문도 안 열리고요. 여러가지 문제입니다. 그런 점은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부에도 우레탄 조각을 넣고 사춤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꽉 찰 수 있게, 지금 밖에 바람이 불어서 조금 폼 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곳은 폼을 쏴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폼이 바람 반대편, 지금 밖에서 안으로 부는데요, 다 흘러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폼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사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스티로폴이나 그런 것보다는, 자, 우레탄 폼 잘린 걸 잘 보관하셨다가 저희처럼 이렇게 지금 안쪽에서부터 꾹꾹 채워서 이 빈틈 자리도 꾹꾹 채워서 작업을 해주시면 튼튼하고 결로 없는, 그리고 아무리 철제문이라고 해도 이 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압을 버틸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아무리 비싼 폼을 써도 압이 생기면, 자, 문은 안으로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폭이 840 나옵니다. 그래서 841 정도 잘라서 딱 끼워 놓으면 폼이 굳는 동안 배가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230mm 창호하고 발을 똑같이 시켰기 때문에 앞에 2개, 뒤에 2개, 안에 2개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락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락은 한치각을 이 방향으로 했습니다. 편백이 이렇게 누바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상에다가 타카를 쏘기 위해서 한치각을 바로 대서 생긴 대로 면대로 현재 잡아놓고요. 자, 창문도 지금 어렵게 해서 자,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시공을 하고요. 자, 내부 마감이나 조적이나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자, 창밖으로 보는 햇살은 풍경은 상당히 멋집니다. 지금 뭐 밝아서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어둡게 보면 거의 뭐 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호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다락은 현재 사면이 다 벽입니다. 사면이 다 벽이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맞고요. 자, 지금 어떤 분이 폐기 처분이란 말씀하셨는데, 보시다시피 단열을 위해서 여기는 사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정 위에다가, 예전에는 일반 스티로폴 많이 넣습니다. 천정 위에다가 일반 스티로폴 넣고 50mm, 30mm 넣고 단열 보강한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작업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오픈 천장이기 때문에 열 소모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곳까지 전체를 한 번에 데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금방 쉽게 데워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방들은 열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 주방 자리도 다 단열재를 다 맞춰서 넣습니다. 자, 다락 합판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올라가는 쪽 빼고 나머지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창틀은 턱이 다 생겨서 또 몰딩으로 다 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요. 또 내일 하루 쉬고 또 일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천정은 전체를 다 저희가 바니쉬, 투명 무광 바니쉬를 칠해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 칠해 놓은 게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자, 누브 몰딩까지 다 편백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궁금하셨던 다락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고 높이도 높고요. 자, 펜던트 LED 등을 달기 위해서 작게 보강된 등박스도 하나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틀이 잡혔고요. 자, 내일 되면 하부 띠장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또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방들은 뭐 다 잘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뭐 다른 거 부족한 거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결로 자리를 항상 얘기했는데 인테리어에서 얘기하기 참 그런데, 자, 유바 사이에 커팅 다 돼 있고, 지금 보시면 판넬 만나는 자리도 다 보면 솔직히 여기는 조금 많이 껍질을 벗겼는데 다 이렇게 돼서 결로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영상 제대로 안 보시고 잘했네 못했네 하시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잘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위로와 격려라는 건 알지만 잘못하면 오지랖이 되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석고가 천장에 다 붙었고, 자, 방들도 석고가 다 쳐지고 있고, 현재 거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켓도어도 작업이 됐고요. 자, 양쪽으로 해서 다 포켓도어도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방문을 가지고 포켓도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은 방수를 하기 위해서, 세멘트 보드를 하기 위해서 한 8mm 정도를 안으로 넣어서 마감을 했고, 자, 방도 다 투프레임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촌 거실이 자, 아카시아 집성목으로 이렇게
띠장이 둘러져 있고요. 저기 전선 하나 나온 건 보조등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자, 이쪽 턱으로는 또 몰딩이 붙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쪽에는 이제 보조등이 뚫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쪽에 이제 계단이 짜여질 거고요. 포켓도어도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포켓도어도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석고 작업도 거의 완성이 됐고, 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작업을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14일 후에 이사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최대한 지금 일정을 머리를 써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공이 안 돼. 자, 계단판을 모양을 내서 작업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계단만 짜면 끝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누타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대패와 그라인더로 면을 잡고, 또 손대패를 이용해서 귀를 튀깁니다. 이렇게 귀를 튀겨서 깔끔하게 하고요. 이 계단판에는 홈을 파서 작업을 할 겁니다. 피스 자리를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워낙 딱딱해서 구멍을 내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기름기 묻어 있는 걸로 해줘요, 형님. 피스. 예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계단이 쓰고 있습니다. 이놈 쌓이는. 자. 네? 자, 계단 난간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주문하는데 브라켓 따로, 이거 따로 왔고요. 이 봉 하나에 착불 10,000원에 왔습니다. 좀 파는 곳이 한국밖에 없어서 독과점인 건 아는데 좀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브라켓을 설치해서 손잡이를 위에 달 겁니다. 달아서 올라가는데 문제없이 하려고 일단은 주문했고, 이제 색깔이 체리 색깔밖에 없어서 월넛으로 주문했습니다. 조금 어두워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주문을 해 보았습니다. 난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이제 바니쉬를 칠하고 있습니다. 칠을 하면 자, 색이 진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자, 전체적으로 다 바니쉬를 칠하고 난간 세우고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칠하지 않은 자리와 칠해놓은 자리 자, 색깔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칠을 해놔야 색이 진해져서 좀 더 멋있어지고 자, 이제 난간 다 잡았습니다. 난간 자리 자, 이대로 해서 시공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저도 이제 계단 조금 하고 이쪽에 바니쉬만 칠하면 여기도 마감이 됩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무가 이렇게 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작업을 해놨고요. 이제 바니쉬 칠하고 집에 갈 때 떼고 그리고 도배하고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저는 볼트를 쏘고 다들 다부를 만들어서 꽂아서 자리를 다 본드를 발라서 떼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난간이 되고요. 자, 한옥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베을림식으로 깎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도색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선명해지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단만 남았습니다. 계단만 칠하고 나면 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멀바우는 칠을 하시면 계속 붉은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빛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꾸 묻어납니다. 이 나무의 색깔이 빨갛게. 그래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자, 지금 칠하면 색이 진해지고요. 또 마르면 또 봐줄 만큼 또 다시 어느 정도 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칠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칠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칠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양을 한두 번 칠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두 개 칠해보시고 한두 번 칠해보시면 아, 이 정도. 그리고 칠하고 난 다음에 칠한 자리가 자국이 남는지 보면 조금 흘러내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 가서 리터칠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 항상 눈을 크게 뜨시고 확인을 하시면서 칠을 하셔야 됩니다. 저 위에는 벌써 칠을 안 한 게 아니라 말랐습니다. 마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부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거의 3주간의 야근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고요. 자, 난간 손잡이는 핸드레일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L자 브라켓에 동그란 봉을 달아서 만들었고요. 아쉽게도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고 한 곳 있어서 그나마 사서 작업을 하였고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비쌉니다. 자, 다 도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색이 돼서 광이 나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색이 좀 옅어집니다. 마르고 나면. 지금은 칠한 다음이라 수분을 먹어서 너무 진하게 나오고요. 자, 이제 뭐 다 됐습니다. 어렵게 야근을 해서 했고 내일 도배하고 모레 등 달고 그리고 31일 날 마루하고 싱크대 1월 1일 날 붙박이 하면 청소하고 4일 날 입주합니다. 자, 저는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카메라 들고 멋있게 찍어서 내부 마감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기 같은 그 경우에도 난간도 보시면 자, 이렇게 동그랗게 다보를 쳐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안에 빔이 들어 있습니다. 빔에다가
자, 230mm 볼트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20개를 쐈습니다. 저 그때 건 바로 다이렉트로 양쪽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자, 20개를 볼트를 쏴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난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살짝 우리 전통 한옥의 난간처럼 베어림 형태로 깎아놨습니다. 깎아놨기 때문에 딱 현관에서 들어오면 상당히 주방이 딱 보이면서 높아서 여기가 뭐지 하고 보면 이렇게 되고요. 색은 이제 물이 빠지고 연해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원섭섭하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좋고, 일단은 뭐 빔하고 확실하게 연결해놨기 때문에 절대 하자에 우려는 없고, 요 밑에 보조등은 들어가고 아트홀 자리에 2개 보조등이 들어가고요. 자, 아트홀 자리는 더 안하고 도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솔직히 지금 봤을 때는 좀 투머치하게 보입니다. 사실 투머치하게 보이는데 이제 마르고 나면 그렇게 투머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르고 나면 한 요 정도 느낌? 색을 약간 요 정도 느낌. 현재도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이 조금 진하게 찍혀서 그러는데요. 현재 느낌은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드디어 내부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세면동이었기 때문에 센서 등이 아닌 매립등 들어가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관천 현장 인테리어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빛이 좀 그래서 좀 얼굴이 무섭게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내일 드디어 도배합니다. 여튼 뭐 바쁜 와중에 다들 늦게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 3주간의 야근하고 드디어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다. 여튼 다들 싫은 소리 들으시면서 바쁜 와중에 추운 와중에 좀 더 꼼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자, 뭐 오픈 천장, 오픈 다락 많이 보셨겠지만 또 저희 현장은 이런 식으로 됐고요. 빨리 좀 색이 말라야 되고, 자, 이제 색이 마르고 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때 되면 핸드폰이 아닌 좋은 카메라로 멋있게 한번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카메라 들 힘도 없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권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또 마감 공정, 기타 등등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